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전문 상담 유튜버 이동익입니다. 저와 함께 연령별 스마트폰 및 인터넷에 대한 과의존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개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활동에 비교적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개인의 건강, 학업, 직업,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댓글로 올려주셨던 많은 고민 사례들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연령별로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 해결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처 음식점에 있는 가족 단위의 테이블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영유아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과의존 예방 콘텐츠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영유아 시기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이 과의존에 빠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적 자극. 스마트폰은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매력적인 화면을 제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밝고 다채로운 그래픽에 쉽게 매료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유튜브 제작 업체들은 더욱더 자극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시력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체계. 스마트폰 앱과 게임은 주로 보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끔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보상 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링. 옛말에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어린아이들은 이를 모방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부모의 여유 시간을 위한 시청. 부모들은 종종 본인들의 여유 시간을 갖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엔터테인먼트나 교육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과의존 예방 콘텐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모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제공은 자녀들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려면 부모나 보호자가 적절한 교육을 하고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모델링. 앞서 어린 자녀가 스마트폰 과의존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인 부모의 모델링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과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함으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제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을 두어 다른 활동과 놀이를 즐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과의존 예방 콘텐츠 영유아 학부모 1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해주는 어플 및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 관리.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는 콘텐츠를 선별하고 교육적이고 나이에 적합한 앱과 게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 관리 앱을 사용하여 어린아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허용되는 콘텐츠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외활동. 스마트폰 사용 외에도 어린아이들이 실외활동을 즐기도록 격려하세요. 공원, 놀이터,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통해 실제 세계에서의 놀이와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호작용.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며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는 언어 발달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시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고민들은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고민도 많지만 학생이 직접 보내주는 고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주변과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성향과 주된 무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과의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의존 예방 콘텐츠 청소년 학부모 편과 중등 고등 편을 확인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특징과 주요 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 중심. 청소년들은 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친구와의 연락, 사진 공유, 상태 업데이트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과의존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쟁, 성취감, 보상 시스템 등이 게임 과의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과의존의 경우 현질을 통한 금전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으며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SNS, 게임만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데요. 실제 친구들과의 대화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대화만 하다 보면 대면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문제도 올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많은 부분이 SNS와 관련이 있습니다. SNS 상에서 다른 친구들과 본인을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지고 이는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부모, 교사, 심리상담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고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와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앱이나 게임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등을 이야기하고 관련된 우려나 필요를 이해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가 동의한 상황에서 관리 및 규제를 해야 자녀들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도구.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와 부모가 동의를 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어플을 활용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다져지는 시기인 만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는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작업,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정보 액세스, 소통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성인들에게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목적 없는 스마트폰 사용. 최근 우리 주변에서 보면 목적 없이 자주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며 다른 중요한 일들이 소홀히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셜미디어 중독. 성인들은 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며 소셜미디어 업데이트와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습관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목적 없는 스마트폰 확인으로 걱정하고 있는데요. 과의존 예방 콘텐츠 성인 솔루션 편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더 이상 타인의 관리와 규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 관리.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일정한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두고 식사를 할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어 스마트폰 사용에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기능을 활용하면 좀 더 확실하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람 및 제한 설정. 스마트폰의 알람 및 앱 사용 제한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앱이나 카테고리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합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별로 기능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과의존 예방 콘텐츠 성인 솔루션 편에서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기능과 어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셜미디어 정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압박을 일으킬 경우 SNS의 개수를 정리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숨김 처리하여 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들 중에는 SNS 및 OTT 콘텐츠들을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NS 및 OTT 가입 개수를 줄여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과의존 예방 콘텐츠들을 토대로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과의존 예방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쉼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쉼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유아,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 대상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 연령별 다양한 주제의 교육 콘텐츠를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선 스마트 쉼센터 사이트로 이동해서 자료실, 콘텐츠, 교육자료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대상에는 제 임의로 일반 성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목에 과의존을 검색하겠습니다. 그럼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스마트 쉼센터에서 전문 상담가에게 과의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위치는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쉼센터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의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연령별 특징과 해결 방법 및 스마트 쉼센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와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 관계, 학업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일상생활과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기반하여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조절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화면 뒤의 디지털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도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스마트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도 풍요로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디지털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